저는 지난 3년간 약 10,000여 명의 셀러들을 만나보고 관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30, 40대 직장인이나 전업주부들이 내 물건 없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낮게 가져가면서도 경험을 쌓고 돈을 벌며 다음 단계인 매입, 수입, 제조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실무 경험도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 방법으로 어떻게 초보자들이 쇼핑몰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이커머스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오픈마켓을 시작으로 개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다가 같은 아이템으로도 고객 타겟에 따라서 구매 볼륨이 커지고 더 큰 타겟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B2B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싱을 도와주는 벤더 형태의 위탁이 가능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운영해온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여 명의 셀러들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내용과 지난 10년의 이커머스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 뭔가 막막합니다. 처음은 다 그래요. 컴퓨터를 잘 하지도 못하고 어떤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상품은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 건지 등록만 하면 알아서 팔리는 건지 이런 두려움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에요. 물건을 매입하면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걱정되고 마케팅은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찾다 보면 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시작했다. 평범한 나도 해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솔루션 따라만 했는데 이 프로그램 썼는데 나는 하루에 2~3시간만 투자했는데 월 수익이 500이다, 1,000만 원이다 하는 얘기. 아주 이런 희망을 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성과자가 나왔을 때 그걸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하신 분들이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을 내는 방법이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품을 올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애초에 그런 방법은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아예 절대 공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2010년에 쇼핑몰을 창업했는데요. 새벽마다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가지의 샘플을 시즌마다 구매하고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런칭했어요. 런칭하고 나서 상품 판매가 저조하면 또 상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히트 상품이 발굴되면 그 상품을 가져가면서도 또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고단하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에요. 10년이 넘는 경험을 가진 베테랑 셀러들도 1년 동안 제품을 런칭했을 때 10개, 한 7, 8개 정도는 실패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수영장에 등록하면 바로 선수들처럼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어프 하면서 뭐 호흡 연습도 하고 조금씩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자유수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쇼핑몰도 똑같아요. 쇼핑몰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소싱해서 등록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제작합니다. 판매 플랫폼 내 검색 로봇에 검색이 잘 되도록 SEO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싶다면 광고 세팅도 하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시작하고 교환이나 환불, 파손, 기타 이슈들, 고객 CS를 처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네요. 이 과정은 짧게는 7일, 길게는 한 달도 넘게 걸리는 일이에요. 제품 단 한 개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자금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여러분의 다음 기회도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겠죠. 쇼핑몰 창업을 누구나 시작하지만 대부분 포기하게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처음 시작하면 소싱하고 상품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소싱한 아이템이 생각처럼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정도 해보고 마케팅이 문제인가? 생각해서 돈이 안 드는 노출을 생각하다 보면 SEO 세팅도 수정해보고 광고도 넣어보고 뭐 돈이 되지는 않는데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도 해야 되는 일은 정말 태산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실적도 매출도 없고 공급처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급처를 찾아가 본다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도매몰이나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누구나 소싱할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게 됩니다. 누구나 소싱할 수 있는 제품, 즉 나만의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공을 붙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 욕심 때문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아주 조금의 자본이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일 수도 있고 대출을 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소싱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수입, 생산을 해서 내 꿈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났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초기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고 판단해서 직접 매입, 수입, 생산을 하게 되면 수익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0원 벌 걸 내 상품으로 5,000원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보물 같은 내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때는 악성 재고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소중한 자본금을 적절한 시점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가설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를 개선하고 다음 기회에 자본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첫 도전에 모든 것을 다 걸기 때문에 다음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4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 창업자들이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같은 이유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쇼핑몰 창업은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포기하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겁낼 필요는 없어요. 쇼핑몰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좀 느리지만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맨땅에 헤딩을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보고 커뮤니티도 보고 하나씩 따라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저절로 성장하게 돼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방법에는 다음 같은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될지, 공급자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떻게 신뢰를 주고 좋은 조건에서 제품을 받아올 수 있는지 직접 부딪혀보고 배워가야 됩니다. 2번째는 소싱을 했다면 이 제품을 어떤 고객한테 판매할 것인가를 설정하고 소구점을 파악해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고 구성해서 제작해야 됩니다. 3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세팅해야 됩니다. 판매 플랫폼 내 SEO 세팅은 기본이고요. 노출을 통해서 제품의 시장성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4번째는 제품을 매입해야 되는 비용 리스크를 감당해야 됩니다. 제품을 매입하게 되면 자금이 묶이게 되고요. 플랫폼에 정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 정도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의 회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 시간의 리스크, 돈의 리스크가 있어요.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돈이 곧 시간을 벌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스스로 경험을 거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시간과 돈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재고의 부담을 덜고 포장과 발송, 기타 그런 업무들을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매입하는 거 대비해서 단가가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품을 매입해야 되는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위탁 판매는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건 동일하죠. 위탁 판매로 당장 많은 돈을 벌겠다, 쇼핑몰로 성공하겠다, 이런 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 판매는 쇼핑몰 창업의 마지막 단추가 아니라 첫 시작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셀러이온 플랫폼에서 어떤 셀러분은 위탁 판매를 통해서 시즌 기획하고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네? 이 상품이 어느 정도 팔리네? 어떤 사람들이 구매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쌓아서 결국에는 공급처에서 매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위탁 판매를 도구로 잘 이용한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누군가는 위탁 판매는 돈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요. 위탁 판매는 당장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의 리스크를 아주 최소화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 12달,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설과 명절 등 다양한 임팩트가 매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시즌이라고 부르죠. 이 시즌에 맞게 미리 아이템을 기획, 구성해서 적절한 시기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트래픽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죠.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고객층에서 구매를 하는지, 월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조금 자본금이 묶이더라도 매입이나 수입, 제조 해볼만 한데? 라고 판단이 되시면 직접 판매하게 됐을 때 그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판매했을 때 수익이 되겠다, 돈이 벌리겠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입, 수입, 제조, 기타 등등 더 좋은 방법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미 위탁 판매로 판매량을 체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매입이나 제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죠.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상품의 등록, 상세 페이지의 기획과 구성, 마케팅 적용 등 업무 카테고리의 역량을 키우고 히트 상품의 데이터를 쌓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위탁 판매를 테스트의 도구로 활용해야 됩니다. 위탁 판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렸듯이 매입이나 수입 제조에 대비해서 수익률은 낮아요. 두 번째로 품절이나 단종 이런 이슈들은 피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지만 위탁 판매의 장점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소싱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가 해결되고요. 세 번째로 택배, 발송, 기타 등등 거기에 따른 업무들이 해결됩니다. 네 번째로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품이 판매되기 전까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품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위탁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플랫폼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판매하고 생기는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플랫폼하고 파트너가 되시는 게 중요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 1, 2년 정도 투자해서 업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업무의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좋은 위탁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위탁 판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